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FOMC가 마무리가 되고 첫 거래일이었는데 일단 오늘도 어제랑 좀 비슷한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코스피가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만들었고요. 코스닥이 뭐 장 막판에 이제 쭉 끌어올려주면서 반등을 그래도 800포인트까지는 좀 보여줬지만 1대1로 그냥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코스피는 2500을 뚫어줬고 코스닥은 800을 좀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어제 코멘트를 드렸는데 뭐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아직은, 왜냐면은 하락 종목이 오늘 너무 이제 낙폭들이 대부분 컸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시 한번 또 저 PBR 종목들의 강세가 대거 나와줬고요. 오늘 뭐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거의 대부분, 뭐 일부 신규상장주 이런 것들 제외하면은 대부분 다 PBR이 낮은 종목들, 1 미만의 뭐 배당 정책을 실시하는 기업이거나 이런 애들이 다 위에 있습니다. 일부 뭐 개별주들이 올라간 게 오늘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했고요. 테마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없었고, 키움증권이 등락률 상위 17위에 이름을 올린다? 굉장히 좀 생소한 그런 일이죠. 뭐 동국홀딩스, 다 지주산업, 보험, 금융, 뭐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이제 저평가 기업들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런 종목들이 워낙에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이런 수급이 아니었거든요. 코스피는 물론 외국인들이 쭉 매수를 했지만 코스닥은 좀 중간중간에 휘청이는 구간들을 많이 만들었고, 뭐 어쨌든 선물 쪽도 매수가 굉장히 강했고 현물 거의 1조 가까이 코스피에 외국인들이 돈을 넣었습니다. 코스닥에도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를 넣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면서 이제 제대로 된 양봉을 보여주지는 못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시장의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지금 표면적으로는 그냥 계속적으로 좀 저 PBR 종목들로 돈이 몰려가는, 우리나라 시장의 기본 구조 자체가 한정적인 자금을 가지고 업종의 순환을 돌리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 굉장히 유명했던 박스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금이 뭔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시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늘 돌고 도는 금액은 똑같아요. 근데 그냥 업종 사이클, 뭐 자동차가 좋으면은 자동차가 이제 올라갔다가 이 주가가 좀 반영이 되면은 이거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지겠죠, 자동차에 대한. 그러면 뭐 이후에 화학이 뭔가 다음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동차에 들어갔던 돈들이 화학으로 돌아가고, 또 화학에 이제 들어갔다가 다른 업종이 조금 더 좋겠다. 왜냐면 얘는 주가가 올라가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대치만큼 주가를 좀 올렸다라고 생각이 되면 돈이 또 이제 다음 기대감이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기본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업종 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순환이라는 건 자금이 이제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뭐 미장처럼 진짜 뭐 경기가 좋고 뭐 증시가 좋다 해가지고 쫙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 물론 유동성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좀 받긴 했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유동성이 제한적인 시장이라는 거. 그게 이제 오늘처럼 저 PBR 종목들 그쪽으로 다른 그 돈들이 뭐 들어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이게 들어가는 쪽이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피해를 보는 종목들이 우리나라 시장 구조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얘네들이 현재 딱히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가가 이제 하락이 나오죠 막. 왜냐? 이쪽이 지금 당장은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시장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결국 이쪽으로 과하게 돈들이 또 유입이 되면은 돌고 돕니다. 돌고 다시 또 이제 이쪽에 주가 레벨이 낮아지면은 여기가 이제는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좀 높겠다, 이런 식으로 또 다시 돈이 들어오고, 이거 그냥 뺑뺑이로 거의 무한 반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현재 흐름을 정상적이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 이런 불균형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코스닥이 내려가고 코스피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걸 절반을 접으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유사한 그 차트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패턴일 때 여기가 이제 과해지면 여긴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자금들이 이 코스닥을 또 끌어올려 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균형을 이제 맞추겠죠. 얘가 내려오면은 다시 이거를 중간 라인으로 볼 때 똑같은 그 차트가 어쨌든 간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접었을 때. 그쵸? 그래서 지금은 뭐 코스닥이 계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이제는 좀 유의미한 반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쪽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코스피에서 이제 일거리 같은 거 따와가지고 매출 내고 영업이익 내고 이런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쪽은 계속 올라가고 이쪽은 계속 내려간다. 그게 단순 PBR이라는 지표 하나 때문에 이런 시장 패턴이 나와준다. 그거는 굉장히 좀 말이 안 되죠. 네. 이거는 명확한 불균형이고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는데, 이게 이전에 불균형이 굉장히 좀 심화된 상태에서 또 한 번 이런 패턴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시장이 좀 멘붕 상태에 빠졌던 오늘 오전장, 그 다음에 오후장 초반에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FOMC는 별다른 변수가 없었죠. 그냥 예상했던 그대로 3월달 금리 인하는 좀 기대가 너무 빠른 것 같다. 네, 이런 코멘트가 나왔고요. 그게 뭐 미장에 영향을 준 거는 그냥 단순 미장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명분이 한번 나온 거죠. 어차피 한 번은 쉬어가야 되는 구간이었던 거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FOMC 영향을 받지 않고 일단 올랐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시장 흐름도 역시나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 네. FOMC를 기점으로 시장에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코멘트를 드렸는데, 코스피 홀로 반등을 좀 강하게 가져간 게 굉장히 좀 아쉬운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